그래서 저게 구륙석실에서 온간이 4기가 나옴으로써 만하면 이제 온간 이렇게 이코르가 정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영산강역에는 대형 온간이 있다. 이거로 다 만을 선전하고 있을 겁니다. 제일 앞에서 보셨던 2020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도 그래서 온간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주 보감리 고분 전시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뭐 이렇게 다 가보셨겠습니다만은 내부에다가 그대로 원 사이즈대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있죠. 저는 이런 게 나중에 세계유산으로 갈 때 이런 전시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사실이 확인이 됐죠. 보감리 고분군에서 약 400에서 500m 정도 거리를 두고 나주 정촌고분이라는 것이 조사가 됐어요. 너무나 똑같이 보감리하고 닮아 있었습니다. 거의 축조된 시기도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돌방이 나왔는데 돌방 안에서 이런 용문양이 신발 끝털이에 장식된 금동 신발이 출토가 됐죠. 아마 2021년인가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한 다시들에 있는 작은 고분 2개에서 벌써 금동 신발이 2점이나 이렇게 출토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돌방인데요. 제가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 돌방 안에 금동 신발을 신었던 피장자의 인골이 확인이 됐는데요. 인골을 분석해 보니 보통은 남성일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여성이 확인됐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이 금동 신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고대 국가 출범하면 남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하는 왜 여성이 이런 금동 신발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인골이 그간 출토된 자료들을 다 확인해 봤더니 이상하게 영산강역 마한 사람들의 인골은 보통 사람들의 무덤이 아닌 큰 유세를 가졌던 사람들의 무덤인데요. 그걸 분석했더니 남성의 비율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한사회, 특히 영산강역 마한사회는 부계 사회가 아니고 모계 사회였던 겁니다. 아버지를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고 어머니를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머니냐 아니냐가 실은 형제, 혈연을 표시했고 동일한 아버지냐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관이라고 하는 독특한 무덤이 다른 지역은 다 사라지는데 이곳에만 계속 지속되거든요. 근데 온관이 뭡니까? 알이지 않습니까? 알은 결국 엄마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계 사회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해남 송지면에 가면 궁공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백호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곳이 2003년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곳에 대한 발굴 조사는 지금까지 약 20여 차례 제가 알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4년인가요? 83년부터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발굴 조사한 기관에서 이런 복원도를 만들어 봤어요. 이 복원도를 놓고 보면 항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해남 궁공리 유적은 마한의 국제적 항구였습니다. 이걸 아마 이제 부각시켜서 세계유산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전라남도의 마한유산을 치면 가장 매스컴에 많이 나온 유적이 해남 궁공리 유적입니다. 그만큼 이슈가 된 게 많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궁공리 유적이 왜 사적이 됐느냐? 이런 조개 폐총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4m 가까이 있는 조개나 폐류를 먹고 버렸던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장이죠. 그런 쓰레기 폐가
더미가 4m 가까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걸 시간으로 체킹을 해봤더니 약 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국제항시가 500년 동안 계속 변화 발전하면서 한반도 서해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요충지의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살펴봤더니 중국제 유물,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가야, 백제, 일본 외, 전 동북아시아의 전 지역의 유물들이 여기서 출토가 됩니다. 결국 저 유물의 양상이 국제항시다. 이걸 바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화폐도 출토가 됐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낭낭이라고 아시죠? 대방 낭낭. 낭낭 토기도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토기도 또 출토가 됐습니다. 저 토기가 출토됐다는 건 뭐냐면 토기 안에 무언가를 담아서 궁공리 유적 항시까지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토기가 있다가 아니고 그 내용물을 싣고 배가 드나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국 화폐는 실은 중국 본토에서는 그 당시 실용적인 화폐 경제에 이용이 됐던 돈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연구자에 따르면 낭낭 대방 지역에서는 그 화폐가 유통이 됐는데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화폐로 사용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저런 화폐들이 이렇게 서해를 거쳐서 남해를 거쳐가지고 일본 열도까지 출토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화폐는 사용되는 돈의 개념이 아니고 유신제 개념이 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 궁공리에서도 저런 화폐들이 계속 출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실은 저 유적의 위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궁공리, 죄송합니다. 궁공리가 저 멀리 바라다보고 있는 백포만인데요. 그 주변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런 배 모양 토기도 최근에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유물들이 이 궁공유적 주변에서 확인됐는데 저런 걸 계통을 따지면 금강유역 것도 있고 한강유역 것도 있고 또 외로부터 나온 유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입증이 된다. 이런 걸 이 학계에서 잘 정리를 해서 세계유산으로 가는데 밑거름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셨을 때 이렇게 집에 보면 이 부뚜막, 아궁이 부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밥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만의 시작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집안에 부뚜막이 설치될 때부터 이제 만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 고인돌 시대에는 집 안에서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러 집들이 있는 마을 공터에서 공동 취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 시대가 되면서부터 개별 취사가 시작됩니다. 그 개별 취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저런 미니어처 토제품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죠. 궁공리에서 위에는 출토됐고 그 아래쪽은 궁공리에서 가까운 해남 의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런 아궁이형 토제품이 출토가 됐던 거죠. 마한 지역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첫 번째는 군산에서 한 점이 나왔습니다만 마한 지역에서는 해남에서만 저런 아궁이 토제품이 나옴으로써 궁공리 유적의 유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궁공리 유적이 이제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점차 이제 마한의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이제 서서히 상실해 나간다. 이런 게 최근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번쩍거리는 지금의 항아리 같은 이 자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기입니다. 이런 자기들이 백제 왕실에 입수가 돼서 이제 전라남도 해남 일대까지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주 반낭고분군 다 아시죠? 나주 국립 나주박물관이 있는 반낭고분군. 지금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한 것은 고분 하나하나를 다 표시한 겁니다. 자, 이곳은 1997년 신촌리 구분이라는 것에서 온관 안에서 저런 금동관이 출토가 되므로써
국보로 지정이 됐던 거죠. 사적은 한참 이후에 사적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간 무덤이 층층이 고분 하나에서 조사가 돼서 이슈가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 고분은 실은 우리 국내 학자에 의해서 나중에 조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최초 조사는 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저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흑백 사진이지 않습니까? 꽤 오래된 사진이죠. 지금부터 한 110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917년에 야스 세이이치라고 일본 고고학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낙랑, 고구려, 백제, 신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왕릉급 고분을 전부 다 조사했던 자입니다. 근데 저자가 전라남도에도 내려오죠. 왜? 임나 사연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신촌이 고분을 겨울에 나주역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겨울에 저 고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발굴 조사할 것을 지목을 하죠. 그리고 신촌이 고분을 딱 택해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고분 하나를 조사하는데 며칠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최근은 고분 하나 조사하는데 보통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 발굴이 아니죠. 도굴이죠. 거의 도굴하다시피 급하게 해서 관을 하나 열었더니 이제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물이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연구원에서 신촌이 구호분과 관련해서 만화를 좀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만화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노동자들은 전부 다 당시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일본 야스 이세이치가 시키는 대로 삽질을 해가지고 이런 온간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온간이 1917년에 드러났습니다. 보이시죠? 토기도 있고 아래쪽에 보면 금동관이 있고 저 위쪽에 보면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관과 금동 신발을 착용했던 만의 왕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파고 야스 이세이치가 고민한 거죠. 아, 이게 우리 내선 일체론을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임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외인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하고 기록을 남겨요. 그게 최초 발굴이었어요.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유산을 최초로 발굴한 자가 너무 슬프게 외인이었던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PC에서 칼라를 한번 입혀봤어요. 17년 전에 흑백 사진에 칼라를 입혔더니 이 정도 보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사가 됐다면 이건 저 신라 왕릉급보다도 더 버금가는 엄청난 자료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했든 이게 다시 재조사가 됐고 이게 우리 사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잘 이걸 활용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유리구슬을 금은보다 더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온간에는 다양한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미적 감각을 갖고 있었던 아주 예술적인 그런 종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덤들이 무안에서도 확인됐죠. 신촌리하고 유사한 무덤입니다. 자,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동아시아의 온간들을 싹 모아서 국제학술대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동아시아를 전부 다 답사다니면서 온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도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저 동남아시아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온간을 쓰는 무덤들이 다 있었는데 시기가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우리 영산강역에서 온간을 쓰던 시기에 동남아시아,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도 대부분 온간, 항아리 무덤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대부분 기원 후 3세기, 4세기 되면서 다 소멸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데 유일하게 영산강유역만 소멸되지 않고 200년 이상을 온간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게 영산강유역 마한유산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탁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영산강유역에서만 온간이라는 저 매장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 사라졌는데 200년을 더 끌고 갔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이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